왜 안 보여? 멈춰놨나? 아닌데? 뭐야? 왜 이래? 다시. 아주 또 막 끊기고 난리만 나봐 아주 그냥. 그치? 그치? 자, 35번입니다. 자,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거고 F1, F3, F5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일단 F1이 뭐냐면 이겁니다. F1이라 함은 Y는 절대값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N에다 1 넣었을 때니까 파이분의 2X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 개수? 개수야 개수야? 아씨 헷갈리네. 교점의 개수. 개수라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요게 F인 거죠? 어서와. 됐죠?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됐죠? 일단 보자고. 이게 F일 값이야.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죠. 승희 옆자리로 앉으면 네. 두 가지죠. 코사인 X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 필요하고 Y는 파이분의 2X라는 1차 함수 그래프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둘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입니다. 1차 함수죠. 다항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삼각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크게 4종류. 얘네는 서로 종류가 달라서 잘 연립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봐라고 하면 이건 구하기 되게 힘들 거야. 사실상 사람이 계산하기 좀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수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몇 군데서 만나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 자식아,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삼각함수와 저렇게 다항함수를 막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개수와 관련된 이야기, 위치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정도로만 해석이 될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보는 건 이거겠지.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코사인 X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단 X가 0이면 1이죠. 그럼 0,1부터 시작을 해서 쏴 한 주기를 그릴 건데 중요한 건 절대값이 붙었다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바뀔 겁니다. 됐죠? 물론 이게 이쪽에도 있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였던 거지. 여기가 2파이. 그럼 딱 여기까지가 절반이니까 파이. 뭐 요런 상황일 거야.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3파이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누구야?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가장 높은 점들의 Y좌표는 전부 다 1로 동일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코사인 X의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 이거를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요 정도만 일단 그려놨어요. 필요하면 더 그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Y는 파이분의 2X라는 1차 함수거든?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얘가 1차야. 0,0을 지나죠? 따라와요. 따라와요. 0,0을 지나죠. 네, 고마워요. 0,0을 지나죠. 그 다음 잘 보셔야 돼. 이 직선이 0,0을 지난다. 기울기가 파이분의 2다. 그럼 기울기가 파이분의 2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라고 하면 몰라? x에다 2파이 넣어볼게. x에 2파이 넣으면 뭐 나와? y값 1 나오지. 그럼 요 점을 지나고 원점도 지나는 직선을 그냥 쫙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연결하자고. 짜자자자자자자. 뿅 요렇게. 됐죠? 요렇게 연결하자고. 자, 그럼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봐봐. 몇 군데서 만나?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서 몇 개 만날까? 여기서 몇 개 만날까?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몇 개 만날까? 어? 2파이 넣으면 몇인데? 아, 4네? 파이 넣어야 되네? 미안해. 아, 막 다들 좀 해줘.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파이 넣으면은 2 나오는데? 2분의 파이. 파이 넣으면 2 나오네? 그럼 2분의 파이 넣어야만 1 나오는 거네? 맞죠? 아, 미안합니다. 아, 대답 좀 해줘.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 말도 안 해주고. 이씨. 네. 문제 풀고 있어요?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네. 교점 구할 거예요. 직선 그리고 있어요.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그리고 있어요. 0,0 지나요. x에다 2분의 파이 넣으면 1 나와요. 요점 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볼게요. 따라라라랑. 그럼 요렇게 되네. 요렇게 되겠네. 몇 군데서 만나요? 봐봐, 몇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 요점에서만 만나죠? 요점에서만. 오케이. 한 개. 뿅. 됐죠? 그럼 이제 F3 봅니다. F3. 얘는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코사인 X 그래프하고 Y는, 자, N자리 3 넣었지? 3파이분의 2X. 얘랑 만나는 교점이죠? 됐어요? X에다 누구 넣으면 1 나오니?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면 어디지? 여긴가? 얘 넣으면 1 나오네요. 요점 지나겠네요. 맞아? 그럼 0,0이랑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면 되겠네. 그어볼게요. 야, 됐죠? 됐죠? 교점 몇 개 보여요? 에? 3개 보여요. 그럼 F5는요? Y는 5파이분의 2X 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죠? X에 누구 넣으면 1 나와요? 2분의 5파이. 얘겠죠? 넣으면 1 나오죠? 요 점을 지나죠? 0,0하고 이 두 점을 이으면 되겠죠? 맞아? 아이고 씨. 그래야지. 야. 됐죠? 자, 몇 군데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결론은 1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우린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게 나와. 그 삼각함수하고 특히 1차를 주거든. 1차 함수.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개수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언급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 참고로 여러분들 이틀 전에 모의고사 봤었잖아. 3학년들은 이게 나왔어.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4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위에 만지면 색깔 변해. 만져봐. 아, 한번 해봐. 색깔 변한다니까. 어? 색깔 변해. 뜨거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3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1번을 안 했구나. 왼쪽에 31번 문제 질문했었죠. 자, 요거 31번 문제 좀 해결해 볼게요. 자, 봅니다. 31번 했는데? 아, 이거 전에 한 거구나. 넘어가. 그럼 39번이네요. 뒤로 갑니다. 자, 39번 문제 보실게요. 아유. 자, 39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각을 천천히 정리 좀 해보면 돼.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정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처럼 외운단 말이야. 교재 앞에 보면 각변환하는 방법 해갖고 막 쟤는 그냥 누구야, 쟤는 그냥 누구야 써 있는데 그거를 외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쯤 돼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혹은 고3쯤 돼서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들을 푸실 때 아우 선생님 까먹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이 어렵냐? 안 어렵다고. 바로 이거죠. 단위 원 그려놓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하나 띡 그려놓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만큼을 더 갔을 때 동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그 탄젠트 값은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면서 말하면 되는지 이거를 그냥 한 번씩 쭉 해보면 된다고. 해볼게요. 갑니다. 자, X축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Y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다음과 같이 있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볼게요. 참고로 지금처럼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에 있는 다음과 같은 원을 우리는 이 원에서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해서 단위원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요. 그럼 여기 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내 눈으로 관찰해보면 자, 일단 2분의 3파이만큼 갔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몰라 한 이만큼 더 갔나 봐. 한 요만큼 더 갔나 봐.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관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다음 동경의 탄젠트 값인 거야. 그럼 이 동경의 탄젠트 값은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내린 다음 우린 이 점의 좌표를 갖고 얘기하겠죠? x분의 y. 맞아? 이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맞아? 그럼 x좌표가 의미하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y좌표가 의미하는 건 요 길이의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의미할 거라고. 맞아? 그럼 다시 우리가 보는 다음 동경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맞아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이게 탄젠트 값일 거야. 얼싸한 코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 값은 음수로서 마이너스 예분의 예라고 말하면 되겠네. 따라왔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세타를 예각으로 1사분면에 다음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세타야. 그럼 다시 내가 구하려는 다음 이 동경의 탄젠트 값은 예분의 예 였다고. 다시 예분의 예 였다고. 다시 예분의 예. 맞아?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돼? 예분의 예죠? 맞아? 예분의 예, 제분의 제, 배분의 개. 요거분의 요건데 이거 음수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자, 보겠습니다. 요거분의 요거는 탄젠트 세타 값인 거지. 그럼 요거분의 요거는 뭔데? 탄젠트 세타의 역수잖아. 받아들여? 고로 문제에서 물어본 다음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표현해도 같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해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할 때 지금처럼 표현이 된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더하거나 뺐을 때 코사인 물어보면 사인 값 말할 거고 사인 값 물어보면 코사인 값 말할 거고 탄젠트 값 말했어요 라고 하면 탄젠트의 역수로 말을 할 거야 라고 정리된 게 앞에 있는 교재 그 흐름들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각변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보는 거 오래 안 걸려.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엔
코사인 물어봤는데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했으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내가 또 한번 여기 동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단위원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동경인가? 이거죠.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어. 맞아? 그럼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어. 요만큼을 세타라고 할게요. 요렇게 뽀로롱. 됐죠? 됐지? 그래 놓고 나서 자, 반지름이 1이니까 이 동경의 코사인 값 말해줘라고 하면 R분의 X 요 길이. 왼쪽으로 갔네. R분의 요 길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말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얘분의 얘.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우리는 그럼 이 길이의 음수값 말하면 되겠구나. 이 점의 X좌표를 그대로 말하면 코사인 값이겠구나. 됐죠? 얼싸안코.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 값 물어봤어? 음수로 표현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때 이 삼각형을 1사분면에다가 다시 그린다고. 요렇게. 그러면 내가 보려는 건 요 길이의 음수값이 어떤 거지? 요 길이의 음수값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뭔데요? 1분의 요 길이 코사인 세타.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파이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뺐어. 특정값 세타를.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세타 값만 갖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나오는 결론이 지금과 같다는 거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앞에 있는 내용들인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시면 돼. 그럼 어쨌든 이 둘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나누기죠. 탄젠트 세타분의 1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탄젠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겠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였겠지?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요게 문제에서 3분의 4다. 뿅뿅 정리합시다. 사인 세타분의 1이 3분의 4다. 고로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에서 4분의 3을 빼세우니까 4분의 1이죠. 40 곱했으니까 10이 되겠네요. 이 정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계속 해보셔야 돼.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안 하면 계속 힘들어. 해줘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39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40번 넘어가는데 40번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거거든. 우리가 저 300도라고 나와서 300도 기억 보시면 300도가 몇이냐? 나도 몰라. 그럼 300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자고. 300도 360도에서 60도를 뺀 걸로 표현하자고. 2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하거나 뺀 각으로 표현하자고. 그럼 우리는 얘를 60도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또 원리가 어떻게 돼? 똑같아. 원 그려놓고 동경을 관찰하자. 300도라는 건 36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뒤로 60도만큼 간 거잖아. 요렇게. 여기가 60도인 상황이잖아. 그리고 다음 동경의 뭘 구해? 사인값 구해. 그럼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리면 우린 요 높이의 음수값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맞니? 그럼 이걸 어떻게 보자고? 1사분면으로 얘를 뿅 요렇게 이동시켜서 야, 똑같은 삼각형 그렸으니까 요 길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뭐 하면 돼? 사인 60도 값 말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밑으로 말했으니까 음수로 말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저 4사분면에 위치했잖아. 코사인만 양수였잖아. 너한테 사인 값 물어봤잖아. 그럼 그냥 사인 60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지. 됐죠? 거기에 루트 3을 곱한 게 첫 번째 항인 거야. 됐어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420도 같은 거 물어본다고. 그럼 420도는 자, 첫 번째. 420도? 내가 동경을 그려볼게. 근데 얘는 360도에다가 몇이야? 60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간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내 눈에는 그냥 60도랑 똑같이 보이는 동경 아니니? 납득이 돼? 네. 그럼 코사인 420도? 얘는 그냥 코사인 60도값 구하면 되는 거겠네. 끝.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같은 동경이잖아요. 내 눈에 똑같이 생겼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정리해보자는 거. 디귿 같은 거 정리하실 때, 요거 하나만 더 볼게. 디귿 같은 거 정리하실 때. 여러분들은 15도하고 75도의 탄젠트 값을 몰라. 근데 이런 걸 막 준다고. 105도도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분명히 이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어떤 식의 정리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이 75도를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 75도는 90도에서 15도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납득이 돼요? 그러면 봐. 90도만큼 갔어. 갔다가 15도만큼을 뺐어. 요 동경이야, 요 동경. 다음 동경의 탄젠트 값이야. 여기가 15도라고. 이 동경의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맞아? 그럼 얘는 그냥 예각인 15도를 딱 그렸을 때 여기 분의 여기랑 같은 거잖아. 됐음? 그럼 탄젠트 75도 얘는 뭐로 표현돼? 탄젠트 15도 분의 1로 표현된다고, 역수로. 그래서 탄젠트 15도하고 탄젠트 15도 분의 1, 이 둘은 역수 관계겠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105도는요, 마찬가지 105도 90도 더하기 15도잖아. 맞아? 그럼 90도만큼 갔다가 15도만큼 더 갔어 이거거든. 이거에 얘분의 얘. 뽕뽕뽕뽕뽕뽕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그거는 예각으로 봤을 때 얘분의 얘. 탄젠트 역수로 또 표현되겠네. 대신 탄젠트 105도는 주의사항.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15도 분의 1로 표현되겠지. 마이너스니까. 양수로 그냥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결과적으로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수의 합과 차의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인 거야. 그럼 뭐 인수분해하고 합차공식 갖고 그냥 쭉쭉쭉 비벼버리면 되겠지 뭘. 해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싹 돼요. 탄젠트 15도 값들. 그죠?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요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41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원 그린 다음에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는 각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내가 아는 건 30, 45, 60도밖에 없거든. 그렇게 나오게 항상 줄 겁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면 41번 문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직선하고 그 위에는 어떤 점이 있어. 그리고 나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고 다음 값을 구해보래. 그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부터죠. 그래, 어떤 각 세타가 있나 봐. 그래서 너는 지금 얘하고 얘를 다 계산해서 구하라는 거야. 물론 세타가 누군지 내가 그려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리기 전에 얘네들 볼게. 아니 봐봐. 2파이 돌아가서 세타만큼 더 가래.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내 눈에? 세타로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니? 그럼 나는 그냥 사인 세타 값을 일단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분이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원을 그리고서 생각을 해보라고. 뿅 2분의 파이만큼 갔어. 세타만큼 뒤로 와. 그럼 동경이 대략 이렇게 위치한다. 여기가 세타다
라고 봤을 때 이거의 누구? 사인 값이잖아. 받아들여? 사인 값이니까 우리는 이 동경의 높이를 관찰하겠지?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요 길이 관찰하는 거잖아. 요 길이. 맞아? 그럼 내가 얘를 바로 이 삼각형으로 볼게. 자, 세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빗변이야. 세타 기준으로 볼게. 요 길이는 뭔데? 밑변이지. 맞아? 요 길이는 결과적으로 이 세타의 누구와 같은 거야? 코사인 값이랑 같은 거 아니니? 받아들여? 받아들여? 아, 이 길이는 몇이에요? 이 세타의 누구? 코사인 값이잖아. 납득이 돼? 그래서 결론. 두 번째 이야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 값인 거야. 됐어? 계속 이 세타라는 각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고. 지금과 같은 패턴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2파이만큼 갔다가 뒤로 세타만큼 왔어. 거기서의 코사인 값이래. 그러면 뒤로 세타만큼 왔어? 여기가 세타야. 됐지? 다음 동경의 코사인 값 말해주세요. 똥똥똥똥똥똥똥. 결론 어디? 요 길이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볼게 이제. 직각삼각형 보여? 이 코사인의 요 길이, 이 세타를 기준으로 요 길이 세타의 코사인 값 아니야? 아, 뭐 코사인 세타 값 아니야? 세타의 코사인이래 씨. 코사인의 세타 값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뭔데? 코사인 세타 값인 거야. 코사인 세타 값. 마지막.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만큼 갔어. 세타만큼 더 가래. 그럼 세타만큼 더 가. 이만큼 더 갔어. 여기가 세타야. 그랬을 때 너 코사인 값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자, 저기 잘 봐. 우리는 요 길이에 이 길이의 음수값을 말하면 되는 거지. 아, 이 동경의 코사인 값은 내려와서 요 길이잖아. 맞아? 그걸 위에다 그린 거라고. 그럼 얘는 세타 입장에서 누구냐? 높이잖아요. 그럼 뭔데? 사인 값과 관련됐겠지. 근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겠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사분면에 있어? 코사인 물어봤어? 음수로 말해야지. 이 패턴인 거라고. 됐어? 결론. 나는 이거 구하면 돼. 자, 얘가 누구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둘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 구하시오. 이 얘기인 거라고. 됐죠? 그러면 내가 아는 정보, 세타가 도대체 누군지를 내가 관찰해 보면 되겠네. 누굽니까? 좌표 평면에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이야기. x가 3 증가할 때 y가 4 감소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됐죠? 그랬을 때 a가 0보다 작은 요거 이사분면 쪽이겠네. 여기에 요런 점 하나를 콕 잡아서 얘를 p라고 하자. 인 거지.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인 거고. 그 다음 이 OP, 원점에서 OP 얘하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요 각을 세타라 하자 라고 표현한 거였네. 됐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을 바로 알 수 있죠. 이유. 수선의 발을 뽕 내립니다. 요 길이가 그래서 몇인 거야? b인 거잖아. 맞아? y좌표. 그럼 요 길이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a인 거잖아. a가 음수니까 길이로 양수. 맞니?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OP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a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한 거 아님? 받아들여? 길이로 표현했어. 잘 보셔야 돼. 길이로 표현했어. 그럼 결론.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 a분의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아는 상황인 거잖아. 선생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율관계로 바로 볼 수도 있죠. 몇 분의 몇? 몇 대 몇? 3대 4. 됐죠?
결과적으로 이거 정리한 게 이거니까 3대4. 그러면 여기는 누군데? 5겠지. 3대4 대 5 직각삼각형.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하나 알 수 있을 거야. 자,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직선에서의 그 기울기는 탄젠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때 코사인, 사인 세타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동경의 사인 값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 그럼 이거의 코사인 값 빗변분의 밑변. 근데 마이너스네요. 5분의 3. 됐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둘이 곱한 값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될 거고요. 2배를 해주시면 24.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니? 다음 46번입니다. 에이, 갑니다. 그리고 개념센 라이트 수투 개념센 라이트 저 다음 주부터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줘야죠. 네. 전에도 말했죠, 단톡방에. 자, 46번입니다.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가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 골라줘. 항상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일단 AB하고 AC 길이 같은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A, B, 여기는 C, 이등변. 그럼 BC를 대충 이렇게 뿅 그려놓을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하는 얘기를 좀 볼게. 사인 2분의 A는 코사인 B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코사인 A랑 사인 2C의 마이너스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이유는 이거죠. 일단 요 각을 A라고 하고 요 각을 B라고 하고 요 각을 C라고 했을 때 됐죠? 일단 첫 번째 각 B하고 각 C가 같은 거지. 됐죠? 자, 두 번째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를 다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거지.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죠. 맞아요? 근데 이걸 각이라고 쓰는 게 이제 다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각을 이렇게 그냥 BC 이렇게 쓸게요. ABC 이렇게 쓸게요. 됐죠? 각 쓰는 게 번거로워서 그래. 자, 그러면 각 B하고 C가 같은 거니까 이거 그냥 다 B라고 할게. 얘는 다 A라고 할게. 귀찮아. 됐지? 그럼 우리는 이걸 안 해. A 더하기 2B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괜찮지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첫 번째입니다. A 더하기 2B가 파이라고 하면 여기 볼게. 사인 2분의 A. 이 값이랑 코사인 B 값이 같은 걸까? 라는 그 질문에 자, 봐. 이 B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B는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A를 뺀 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자, 생각해보자. 코사인 B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B라는 건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A를 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각변환 이야기가 연습이 돼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외웠다면 사실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각을 변환했어? 코사인 물어봤지? 그럼 나는 사인으로 쓸 거야. 두 번째, 2분의 파이만큼 갖다가 뺐죠?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이지? 그럼 다 양수일 거야. 그래서 결론, 얘는 뭐가 돼? 그냥 사인 2분의 A라고 말하면 돼. 기억 같은 거 맞네. 이렇게 된다고. 됐어?
이게 마지막에 너네 내신 대비할 때 자세가 그때 푸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 원이 있어. 어떤 동경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2분의 A만큼 뺀 거래. 여기가 2분의 A라는 각인가 봐. 나는 이거의 코사인 값이 궁금한 거여서 코사인 값이니까 요 길이 말하면 되겠지? 그거를 내가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난 이 길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근데 이 길이는 2분의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에 해당되거든. 맞아? 그럼 나는 이 길이를 사인 2분의 A라는 값으로 말해도 되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나온 결론이라고. 이거를 내신 대비할 땐 지금처럼 그냥 볼 거야. 근데 이걸 연습하는 게 지금은 아닐 수 있어. 지금은 계속 이렇게 그림 그려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야. 자, 두 번째.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사인 2C와 같다. 자, 여기서 C 대신에 내가 그냥 지금까지 다 B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럼 사인 2B랑 같다. 그냥 이렇게 쓸게. 이게 과연 같은 건가 맞은 건가? 그러면 어머, 여기서 이 B를 파이 빼기 A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럼 니은에서 했던 요 친구를 좀 보자고. 사인 2B라는 친구는 말이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값으로서 계산이 가능할 거야. 됐지? 그럼 두 번째 또 보여드리면 내가 내일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 첫 번째 사인 물어봤어.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뺐잖아.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거기서 사인 값은 양수. 그럼 얘는 그냥 사인 A랑 같은 값이야.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 지겹게. 세타만큼 가. A만큼 빼. 요 각이 A야. 다음 동경에 사인 값이니까 나는 여기를 관찰하래.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는 각 A 입장에서 뭐야? 높이잖아. 그럼 결론은 그냥 사인 A 값 말하는 거네.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잖아. 이렇게 다 끊어보는 거야. 됐어? 이해가 돼야 돼 계속. 그럼 다시 볼게. 사인 A랑 같은 값이래. 그럼 문제 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2B는 마이너스 사인 A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A랑 마이너스 사인 A가 같은 값인 거야? 이등변이면 무조건 그래?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됐어요? 자, 봐봐. 코사인 A랑 사인 A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둔각이겠구나. 맞아? 둔각이겠구나.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90도랑 180도 사이일 때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거든. 그쵸? 둔각인가 봐. 그럼 여기 문제에서 둔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표현 나와 있었어요 혹시? 그거까지는 없었지 않았나? 맞아? 그럼 나도 모른다고. 됐습니까? 모르니까 옳다고 보긴 힘들겠지. 이게 끝인 거야. 자, 디귿 갈게요. 디귿입니다. 탄젠트 2A랑 마이너스 탄젠트 4C랑 같은 거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C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탄젠트 4B로 바꿨을게. C 대신 B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나는 알고 있다고. 2B가 누구냐면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거 알아. 그럼 4B라고 썼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마이너스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2A 2배 하면 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옴. 됐죠? 그럼 야 2파이 한 바퀴 돌고 2A만큼 빼라고 했어?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2A 이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탄젠트 물어봤는데 시험 볼 때 어떻게 해? 이거 음의 각 뒤로 내려왔지. 얼싸 않고 코사인만 양수죠.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부호 바꿔서 탄젠트 2a. 그럼 플러스 탄젠트 2a야. 끝.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 2a만큼 이렇게 내려왔나 봐. 여기가 2a인가 봐. 이 동경의 몰구에 탄젠트 값 구하래. 그럼 그랬을 때 뽀로로로롱 예분의 예 구하는 거잖아. 그거는 2a 입장에서는 뭔데? 그냥 탄젠트 값이랑 같은데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2a를 물어보는 건가 봐.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네? 플러스 탄젠트 2a겠어. 이렇게 본다고. 항상 그리고서 보셔야 돼.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야 앞에서 외우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아. 그냥 당연한 걸 정리해 놓은 수준인 거야. 이거 답지 아니에요? 문제집이 없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 자,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개 합해서 180.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파이다. 180도다. 원리야 어렵지 않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중심각 원주각으로 얘기하면 되죠. 뽕뽕 하면 여기가 2알파. 그럼 여기는 2베타. 2알파, 2베타 더하면 360도. 하나씩 더하면 180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때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야. 탄젠트 알파랑 사인 베타 값 둘이 더한 거 좀 구해보래. 자, 일단 첫 번째.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래요. 알파의 코사인 값이 5분의 4래. 그럼 내가 얘를 보면서 일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 그럼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몇이다? 1. 고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니까 제곱하면 몇이야? 25분의 16이지. 거기에 사인 제곱 알파 값을 더했더니 1이 나왔대. 그럼 사인 제곱 알파 값은 몇이다? 25분의 9. 됐죠? 그러면 사인 알파 값은 몇인 거야? 풀마 5분의 3이 될 거야. 됐죠? 됐죠?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유는 사인 값은 0에서 파이까지는 다 양수잖아. 맞아? 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음수잖아. 근데 이거 지금 사각형이잖아. 혹시 이 사각형 한 내각이 180도보다 클 수도 있어? 없지 않아? 받아들임? 그러므로 사인 값은 항상 사각형, 이 도형의 세계에선 양수로 표현됐을 거라고.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양수니까 끝, 이게 아니야. 왜냐면 코사인 때문에 그래. 코사인은 음수가 올 수도 있어. 둔각이면. 네. 계속 갑니다. 자, 사인 알파 값 알았어. 아니, 사인도 알고 코사인도 알아. 그럼 탄젠트 값 아는 거 아니야?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분의 사인 몇입니까? 4분의 3. 됐죠? 됐죠? 괜찮죠? 네. 괜찮은 거예요? 말 좀 해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요거죠. 사인 베타 값을 어떻게 구할까? 그럼 보세요. 이거야. 니한테 준 거 코사인 알파 값이 5분의 4라고 했는데 난 이거 알고 있어. 알파랑 베타 더하면 파이라는 거 아니까 알파라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랑 같은 각이잖아. 네. 그럼 문제에서 줬던 이 코사인 알파라는 애는 사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그 말은 파이만큼 갔다가 베타만큼 뒤로 뺐어. 그거에
다음 동경에 코사인 값 구하래. 몇 사분면에 있을까? 2사분면에 있겠지. 선생님, 베타가 혹시 둔각이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얘기하시면 돼. 난 그냥 예각으로 관찰해도 상관이 없다고. 각이 이렇게 계속 변환될 거니까. 둔각이면 한 번 더 변하겠지. 그래서 그냥 예각으로 관찰하시면서 바로바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값이었겠지. 그게 몇이다? 5분의 4였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베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였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네. 잠깐만.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야? 그럼 사인 베타는 몇인 거야? 사인 베타 몇인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3. 그냥 5분의 3이죠? 방금 얘기했죠? 둔각이어도 사인 값은 양수죠? 그쵸? 180을 넘어가는 내각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3이네?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20분의 15 플러스 12 20분의 27 이렇게 표현되겠네. 끝. 여기까지가 과제였죠. 짠. 자,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 시합이 마사다 뿌잉뿌잉. 그쵸? 그럼 천천히 갑시다. 안에서부터. 자, sin x가 보입니다. 최대값 몇이에요? 1. 최소값 y 0 아니야? sin x요. 절대값이니까. sin x요. 절대값까지 해석 안 했어요. 에? 마이너스 2. 뭐가? 마이너스 1. 예, 그러니까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친구를 밑으로 3칸 내려버렸네. 그럼 최대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네, 최대값 마이너스 2. 최소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버렸어요. 그럼 최대값이 뭐가 될까요? 4. 최소값은요? 2. 가 되겠죠? 따라와. 네.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네.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 네. 괜찮죠? 네.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K를 더했어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고 최소값은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될 건데 이 둘이 더했더니 몇이래요? 마이너스 4. 어우 그러네요. 2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라는 거죠. 2K. 그럼 2K는 몇이다? 1. A. K는 1. 야호 끝. 됐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부등식을 써서 범위로 얘기할 필요까지는 딱히 없고 지금처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80페이지로 갑니다. 쭉쭉 갑시다. 자, 5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보죠? 유리함수. 보세요. 보세요. 반복되죠? 누가 반복돼요? 사인은 3. 네. 기본적인 마인드 중에 하나잖아. 똑같은 거 반복되면 우리 뭐해? 치환. 치환하잖아. 이건 지수로고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나는 sin x라는 친구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 t는 어떤 애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나올 거야. sin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 플러스 4인 것 같습니다. 4 구해줘.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만 관찰해줘 라는 거죠. 자, 분수함수입니다. 벌써 옛날에 배웠죠. 그쵸? 애기 때 기억나시지? 점근선 t좌표는 누굽니까? 그렇지. 마이. 점근선 y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니까 분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알아요?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몇이에요? 0,2를 지나는구나. 0,2면 이쯤 지나겠구나.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보자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잘라보자고. 마이너스 1부터 여기 t는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플러스 1 뭐 대충 이 정도 볼게. 여기까지만 잘라보자는 거지. 그럼 다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보자는 겁니다. 됐죠? 그럼 눈으로 딱 보이잖아. 최대는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아요? 그럼 t에다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최대값 나오겠습니다. 몇입니까? 5. 최소는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1 넣으면 나옵니다. 몇입니까? 51. 둘이 빼면 4가 되겠죠. 끝. 됐죠? 아 그럼 이제 네가 알고 있던 그 분수함수랑 엮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나 봐잉. 그죠? 정근선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로 갑니다. 다음 문제 56번. 자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보이고 사인 보이죠? 네. 야 치환할 수 있어요? 네. 같은 게 보여? 더했을 때 1 되는 걸로 해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플러스 1이다. 코사인, 사인, 코사인. 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몇이다? 1이다. 고로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 자리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어머 사인 x가 계속 반복되네. 치환하자. 됐어요? 네. 자 일단 쓸게요. y는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사인 x 플러스 1. 다시 정리합니다. 쓱 정리하시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누가? 사인 x를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게요. t는 어떤 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잠깐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인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만나라고 했지? 그럼 사인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생겼어요? 0,0에서 야호 한 주기 야호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하는 거지?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만 보는 거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맞네? 괜찮네. 굿. 됐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안 괜찮대요.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얘는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을 관찰하는 상황인 거네. t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관찰.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입니다.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t좌표 누구? t좌표 누구? 꼭지점의 t좌표 누구? 마이너스 1. 근데 네가 보기로 한 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최대는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그때 최대값 5가 되겠습니다. 인 거죠? 잠깐만. t가 1이라고 했어? t가 누구였니? 사인 x가 1일 때. 사인 x가 1일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요거 사인값 1 나올 때 언제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누굴 때? x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최대값 5가 답이겠네요. 둘이 곱한 값 2분의 5파이. 끝. 괜찮아요? 괜찮나? 이건 또 뭐야? 2차 함수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의 문제들인 거예요. 안 어렵다고. 자, 오른쪽으로 가요. 61번입니다. 자, x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존재할 때 그때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또 한번 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보자고. 일단 x는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보래. 자, 잘못 푸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잘못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요. 일단 사인이 있어. 요거 2 묶어서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쓸게 일단. 됐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하면 오, 싹 가능. 일단 첫 번째 얘 주기 몇이야? 파이야. 됐지? 그리고 두 번째 y는 sin 2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못 그리는 방법입니다. 잘못 푸는 방법이야. 물론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야지. 좌표 평면에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0,0 시작해서 한 주기는 파이가 되게끔 썰렁 파이까지 썰렁 여기가 2파이 썰렁 3파이 썰렁 아이고 야 이 새끼야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쭉 그리겠죠? 그려놓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x축을 얼마큼 이동하라고요? 얼마큼 이동하라고요? 6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왼쪽으로 한 몰라 이만큼 이동하나 봐 씨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야? 어쨌든 최대값은 1인 거 확실하니까 2분의 1 나올 때 언제야? 2분의 1 나올 때 요거 y값 2분의 1 나올 때 언제야? 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의 x좌표들 0에서 파이까지만 딱 관찰해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맞아? 네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위치관계 관찰한 다음에 만나는 교점 같은 거 막 구할 수 있고 뭐 여차하면 나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복잡해진다고. 차라리 이렇게 풉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봐. 크게 봐. 크게 보세요. 사인 값이 뭐가 나왔어요? 2분의 1이 나왔어요. 사인 값 2분의 1 나올 때 알고 있니? 알고 있잖아. 그치? 들어본 적 있잖아. 맞아? 이렇게 접근할 거야. 약간 합성함수 개념으로 약간 접근할 거야. 뭐냐면 여기에 있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애를 t라는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 볼 거야. 내가 구한 건 이거지. 사인 t가 2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음. 완전 심플하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죠. x가 0하고 파이 사이였다. 그치? 그럼 이제 천천히 봐. 2x는 0하고 2파이 사이인 거다. 됐지? 그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7파이 사이에 있는 거다. 맞아? 그럼 내가 sin t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 얘는 뭔데? 그냥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의 주기가 2파인 기본함수잖아. 그냥 기본함수로 보는 거라고. 기본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야호 한 주기 2파이까지. 좀 더 가서 3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릴게. 얘는 t축입니다. t축. 됐죠? 내가 그린 그래프는 y는 sin t. 그리고 얘가 2분의 1이 될 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y값 2분의 1 될 때 그때 좌표들을 한번 말해 볼게. 자, 사인 값이에요. 2분의 1 나오고 싶습니다. 가장 처음에 오는 값 누구?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t 자리에 6분의 파이가 오면은 2분의 1 나올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요? 뽕. 6분의 5파이. 대칭성 갖고 있죠. 6분의 5파이. 그럼 그 다음 얘는 누굴까요? 한 주기만큼 뒤로 가면 되잖아. 그럼 누구야? 6분의 7파이. 그럼 얘는 누구겠습니까? 6분의 7이라고? 6분의 13이죠. 네. 맞아요. 6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요? 13. 6분의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 쭉 나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보는 범위는 어디냐면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사이에 있는 애들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기본 그래프로 그냥 그려놓고 네가 아는 값들 갖고 얘기한 다음 이 범위에 있는 값으로 찾자는 거야. 그럼 t가 누구일 때? t가 누구면 돼요? 3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죠? 깜짝아. 뭐야?
6분의 5파이. 됐지? 6분의 13파이. 6분의 17파이는 저 범위 벗어나네. 맞아? 여기까지 됐어? t값은 이 두 개일 때입니다. 인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뭐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더 편해. t가 누구였어요? 2x 플러스 3분의 파이였죠? 그게 6분의 5파이일 때랑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얘가 6분의 13파이일 때 그때 우리는 저 2분의 1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네. 자, 정리해서 x값 말해주시면 답입니다. 끝.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덩. 근데 또 문제를 봐봐. 얘는 그 x값을 또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 뭐 하래? 핸드폰 한다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 각각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를 x1이라고 쓰고 여기를 x2라고 써. 그 다음 양변 더해버려서 x1 더하기 x2가 그냥 바로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얘가 아니라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항상 기본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길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그래야 안 까먹어. 그래야 안 까먹어서 그래.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항상 바꿔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66번 한번 풀어볼래요? 66번. 자, 66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값이 결과적으로 1이 나왔땡. 사인 값 1 나올 때 내가 알아? 알잖아. 그치, 알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파이 곱하기 코사인 x라는 애를 t라는 문자로 바꿀게. 해서 사인 t는 1입니다. 이거 만족하는 t값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x값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라고 딱 놓은 다음에 또 생각해보겠죠. 우리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만 넣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이때 코사인 x에 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분명히 제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형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니다. 뽕뽕. 자, 일단 기본적으로 0,1에서 출발하여서 야호 한 주기, 야호 한 주기. 됐죠? 여기가 2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코사인 값은 말이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 1까지 오는 상황이죠. 선생님 이거 등호 붙는 거 맞아요? 하면 0 넣으면 1 나오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코사인 x는 0하고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때 여기다가 파이를 다 곱해줘 버리면 파이 코사인 x는 0부터 파이까지 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인 t가 0이 됐을 때 이때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만 난 관찰하고 싶어잉 라는 거죠. 그럼 사인 t 기본 그래프입니다. 사인 기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쓱 보시면 0,0 시작해서 야호 한 주기 0에서 파이까지니까 땅 잘라서 여기까지만 관찰해방. 이건 t축이죠. 1 나올 때는 언제야? 그래,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t가 몇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t가 누구였는데? 파이 코사인 x. 그게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코사인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다시 코사인 x가 2분의 1 나올 때 아까 그랬던 코사인 그래프 재활용할게요. 2분의 1 여기 있겠죠? 그럼 너 아는 코사인 값 2분의 1 나올 때 언제니? 3분의 파이. 그럼 이쪽에도 왼쪽에도 하나 더 있었겠지? 누구겠니?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대칭성. 됐어요? 그래서 그 둘이 모았는 거 차죠? 3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차는요? 3분의 2파이.
끝.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이잖아. 아. 됐어요? 우리가 보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이 정도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막 주기도 바뀌고 막 폭도 바뀌고 막 위아래 이동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본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 갖고 그냥 문제를 풀 거니까. 아셨죠?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제일 심플한 방법이에요. 넘어가요. 67번입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지요. 사인 제곱 보였어. 얘는 누구랑 같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라고 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제곱.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전개해서 2니까 플러스 1은 빵. 됐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아이고 부호 좀 바꿉시다. 부호 좀 바꿉시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 바꿔버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뿅 해서 바꿉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코사인 x 반복되니까 t라고 치환하겠지. t는 어떤 애가 와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오겠지. 왜? 한 주기 딱 줬잖아. 됐죠? 가자고. 2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빵인가 봐. 됐지요? 왜? 그냥 미안해요. 그 얼마 전에 목이 아픈 뒤로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막 말을 잘 못해. 사람이 바보가 됐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는요. 2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는 빵. 그럼 t는 누구다? 2분의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겠다. 됐지요? 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코사인 x가 네. 2분의 1이 될 때 혹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때 x값을 내가 관찰하면 된다고. 네. 기본 그래프 코사인 x. 야호. 0,1에서 출발해서 한 주기를 일단 그리고 가자고. 야호. 왜? 0에서 2파이까지만 볼 거였거든. 이때 야 2분의 1 나올 때 언제냐? 여기요. 여기요. 요거 x좌표 몰라. 요거 x좌표 몰라. 귀찮아. 마이너스 1 나올 때 언제예요? 여기요. 몰라. 귀찮아.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답이래. 됐지?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가 알파와 베타를 굳이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더하래며.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입니까? 2파이. 2파이. 맞아? 네. 그럼 여기에 감마? 쟤 누군데? 파이잖아.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3파이. 끝. 됐죠? 해서 바로 정리가 되니까. 선생님 저 알파 베타 구할 수 있는데요? 맞아. 너 구할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지금처럼 다 더할 거니까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네요. 주의하세요.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치환했다고 해서 근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야. 왜? 원래 삼각함수였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달랐습니다. 삼각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냥 치환해서 2차로 보인다고 근 두 개야는 아닙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73번.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 그냥 하면 되는데. 봤는데 어디서 이거? 로그. 오늘 보지 않았어요? F1, F 뭐 그거 오늘 수업한 거 아니야? 교점의 개수를? 맞아요. 이씨 같은 문제 또 나왔잖아. 바로 볼게. 바로 간다. 삼각함수, 다항함수 둘이 만날 때 교점 찾기 몇 개니? 됐죠? 사인 그래프 그립시다. 잠깐만. 이거 좀 이쁘게 그려야 되겠다. 이쁘죠? 자, 사인이니까 0,0 출발해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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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 미안해요. 됐어요? 몰라. 몰라. 됐죠? 이렇게 그릴게.
얘가 2파이. 여기는 4파이. 아, 이거 끝까지 그릴까? 몰라. 아이씨. 마이너스 2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그릴게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사인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죠. 0,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 몇이에요? 10분의 1. 그럼 우리나라 x에 누구 넣으면 1 나올까? 10. 10 넣으면 1 나와. 10. 잠깐만. 10. 2 곱하기 3.14는 6.28 정도 되는 거죠, 얼추? 그럼 여기에 3파이가 있겠는데? 3파이는 3 곱하기 3.14니까 대략 9.42 이 정도 되겠죠? 맞아? 얘가 대략 9점 얼마잖아. 그럼 10은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몰라. 이쯤이 10이라고 할게. 그럼 다음 직선은 10, 누구를 지난다? 1,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 0,0도 지났지. 얘를 지났지. 직선을 쫙 그을 거라고. 어머머머. 그럼 여기도 봐야 되겠네? 자, 여기 봅니다. 얘가 누구?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그럼 마이너스 9점 얼마일 거 아니야? 맞아? 우린 또 알지? 10분의 1 x.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요 점 지나겠지. 맞아? 그럼 결론 0,0 제 세 개 점을 쫙 그으면 그게 10분의 1 x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가자고. 그어 보자고. 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 됐죠? 몇 군데서 만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요. 끝. 답입니다. 아까 봤던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위치 관계를 관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요. 아직도 남았어. 4개나 남았어. 뭐 이렇게 많아? 아이씨. 빨리 해야지. 77번입니다. 자, 77번입니다. 빨리 해야지. 귀찮으니까.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야, 얘 근은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 코사인 제곱 보이죠? 얘는 뭐라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사인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할 거야. 됐지? 그 다음 잘 봐. x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딱히 주어져 있지 않지.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실수 전체 범위. 그럼 선생님 실수 전체 범위면 t 범위를 어떻게 얘기해요? t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지 뭐. 어차피 사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여기 없어지네요. 플러스 a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 좀 바꿔 쓰게요. 이쁘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는 빵.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관찰할 겁니다. 그때 이 범위 안에 다음 방정식에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실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잖아. 우리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서 관찰한다고. 근의 분리. 잊을만 하니까 튀어나왔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t좌표 누구예요? 누구예요? 1이에요. 자, 네가 보고 싶은 건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너는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안 봐도 되죠. 내가 보려는 범위 밖에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이때 이 파란 애가 0 만드는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짠 x축이 요렇게 t축이죠 여기서는 t축이 요렇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과 플러스 1 넣었을 때 함수값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네. 됐습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고 t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근해 분리 문제야. 그러면 잠깐만 등호 붙어도 되죠? 등호 붙어도 되죠? 미안합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0이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보자고.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2니까 3 마이너스 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음. 두 번째 1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음 인 거겠죠? 넘어가서 얘기해주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지 않겠니? 4번이네요. 돼요? 근해 분리 문제가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유형 19번 가요. 80번 문제예요. 이현아 괜찮니? 근해 분리 괜찮았어? 자, 80번입니다. x는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하지? 얘를 그냥 통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할게요. 왜? 너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알아? 알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을 모르면 어떻게 돼? 못 풀어. 안 줘. 그래서 너네 못 풀거든. 첫 번째, x는 x-3분의 파이를 내가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는 어떤 애냐? 랄랄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뿅뿅 3분의 5파이 사이값. 됐죠? x가 0하고 2파이니까 3분의 파이 빼서 다음 t의 범위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사인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t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 됐죠?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요. 자, 사인 기본 그래프잖아. 그냥 기본 그래프로 본다고. 기본 그래프로 본다고. 고로고로 꼭꼭꼭 여기까지요. 그럼 잠깐만 2분의 루트 3이면 일단 1보다는 작은 애니까 요쯤 y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클 때니까 여기. 그럼 첫 번째 t에다 누구 넣으면 2분의 루트 3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오고 싶어요. 누구 넣으면 돼요? 3분의 파이. 여긴 누구예요? 3분의 2파이. 결론. t에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를 때려 넣으면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인 거죠. 근데 t가 누구였어요? 얘였어요. 맞아? 얘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아? 맞잖아. 그럼 바로 가면 되겠네. x-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 거고요. 결론. x는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서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가 된 거죠. 자, 알파가 3분의 2파이, 베타가 파이였습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이에요? 2분의 1이요. 끝. 됐어? 결과적으로 함수 얘기한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이 그냥 연이어서 나올 거야. 왜? 나오는 함수값을 구한 게 방정식 문제고 클 때니까 범위로 말하면 부등식 문제잖아. 그래서 방부등식은 항상 지금처럼 같이 나올 겁니다. 3분의 2파이가 왜 2분의 3이에요? 네? 3분의 2파이가 왜 2분의 3이에요? 3분의 파이랑 같죠? 자, 대칭성이라는 걸 좀 볼 거예요.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지.
여기 파이잖아. 근데 저기를 그리면 안 나오지 않아요? 자, 죽방 내기 콜? 쫄리면 돼지시든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니네가 보자마자 쭉쭉쭉 튀어나오면서 대칭성이라는 것도 보고 외워서 관계식 공식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 3분의 파입니다. 60도겠죠? 아이고, 3분의 파입니다. 이때 사인 값이 내 눈엔 이 높이로 보일 거야. 맞아? 이 동경도 같은 높이를 갖죠? 요각이 몇입니까? 3분의 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몇입니까? 3분의 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몇입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값, 같은 값이네요. 3분의 파이.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같은 거 파이. 자,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뺐지? 네. 그럼 다음 동경은 몇 도를 내는 얘기야? 저기는 되게 좀 화면에.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일 때 사인 값이 같은 값이라고. 네. 다시 여기서 실발해. 항상 이 각이 바뀔 때마다의 동경을 관찰하는 거야. 0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가 되고 계속 증가해서 파이까지 가는 상황이야. 파이까지 갔다가 뒤로 3분의 파이만큼 왔어.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x축과 이르는 이 양의 각의 크기는 3분의 2 파이와 같지? 사인 3분의 2 파이는 다음 동경의 높이를 관찰하는 거지? 아, 이게 또 헷갈려? 그러니까 좀 높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높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높이를 찾는 거예요. 잠깐만. 이 각에 대한 높이 다시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이렇게 3분의 2 파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지? 네. 어. 거기서 이게 높이 아니야. 이게. 잠깐만. 사인은 이런 얘기도 했어. 사인은 눈이 아예 앞에 봐. 눈이 사인 높이라고 표현을 했어. 왜 그랬냐면 반지름이 1이라고 관찰을 했을 때 요 길이는 다 1이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 중에 사인 값은 y값을 얘기한다고. r분의 y. 그냥 이 높이를 보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의 y좌표는 다 양수잖아. 그럼 나는 그냥 수선의 발을 뽕 내려서 높이를 관찰한 게 사인 값으로 관찰된다는 거겠지? 아,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럼 해당되는 다음 동경의 사인 값은 이 점의 y좌표 값, 이 길이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성을 갖고 있어? 라는 표현도 얘기가 가능하지? 아, 아니야?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알아요. 지금 전 국민이 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빨리 얘기해. 너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전국에. 빨리 얘기해봐. 그냥 120도 같은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1시간 버린 거야. 사인 120도라고 했어. 얘는 180도만큼 갔다가 뒤로 60도를 뺀 거라고. 180을 갔다가 60도만큼을 뺀 거라고. 다음 동경의 사인 값, 여기를 관찰하라는 얘기야. 다음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60도를 기준으로는 높이를 관찰하라는 얘기거든. 사인 60도 값을 보라는 얘기잖아. 다음 수업 때 테스트 한번 보자. 보자. 그렇게 해서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여주는 게, 너네 지금 이거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저 새끼 뭔 개소리야, 그냥 외워서 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애들을 꽤 많이 봤어. 특히 이과 가는 친구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망하더라고, 지도새도 모르게. 미적분 과목에서는 등급 따기가 쉽지 않을 거야. 1등급이 2명에서 3명 정도밖에 거의 없을 거거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외워서는 좀 힘들 수 있다. 특히 상학함수 파트 쪽. 이거 꼼꼼히 안 알려준다고, 3학년 되면. 그냥 외워 이 새끼야 이런다고, 진짜 말 그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각 B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확장해서 삼각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아,
잠깐만. 이쪽으로 만드는 거. 이게 봐봐. 이게 이야기의 스토리의 흐름이 이거야. 각이라는 걸 재는 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만 우리가 각을 잴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그 벌어진 정도가 각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있어야만 이 두 직선 사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직선이 일단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걸 거꾸로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두 직선의 벌어진 정도라고 보기도 해. 초점을 좀 바꾼 거겠지. 그때 우리가 이 두 직선 중에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를 동경이라고 부른다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어느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을 잴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을 잴 수도 있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을 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 네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야. 이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직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 그 시초선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 그 개를 동경이라고 한 다음 시초선에서 위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면 음의 방향, 음의 각, 양의 각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아무 때나 막 그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의 평면좌표계로 갖고 와서 둘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에 위치시키고 시초선을 X축 이쪽으로 뻗어나가게 세팅을 하는 게 기본 세팅이 되자.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동경들이 움직임에 따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들에 대한 관찰을 할 건데 이때 관찰하는 포인트는 높이와 밑변의 길이로서 관찰할 거라고. 그럼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때는 뾰로롱 이걸 세타라고 하면 자, 이 점의 좌표는 몰라. X도 있고 Y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나도 몰라. R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아유 중학교 때 배웠어. 삼각비잖아.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 그래서 예각인 값들은 우리가 그냥 좌표면에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각이 더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개념 확장.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자고. 요렇게 와도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각을 똑같이 세타라 하면 똑같이 얘기하자고. 일반화해서. 그러면 내가 똑같이 사인 값을 말하는데 언제는 사인 값이 양수가 나올 거고 언제는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때도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을 보면서 다음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 사분면인지도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출발한 게 삼각함수거든. 삼각함수의 정의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로 함. 됐어?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선생님 이거 직각삼각형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사인 0도는 어떻게 알았어? 중학교 때 이미 확장을 한번 해놓은 거야. 0하고 90도까지. 그래 놓고서 이거를 더 돌린 거지. 한 바퀴로. 안 됐잖아. 된 척 하지 마. 아, 좀 연기 좀 하지 마.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죽겠어. 좀. 어디까지 얘기했니? 80분까지 얘기했나요? 넘어갑니다. 아, 이거 두 개만 더 하면 안 돼? 쟤 때문에. 영상 올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